안녕하세요. 닥터리와 아이들의 닥터리입니다. 제가 예상해 드렸던 대로 이 문정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8.15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을 찾아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단체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관광버스 회사라든가 참가했던 단체들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모든 곳에 다 압력을 넣어서 명단을 제출해라. 명단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참가했던 명단을 제출한 의무는 행사 주관했던 단체에게만 있는 것이지 다른 단체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8월 15일 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축출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을 또 강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확진자를 늘려서 이 8.15 행사를 통해서 많은 감염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5 행사가 결국은 코로나를 갖다가 많이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했다. 8월 14일부터 15일, 16일, 17일 계속해서 이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8월 15일 날 애국 집회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고 계시다시피 잠복기가 5일에서 14일간 정도 되기 때문에 8월 15일 날을 전후해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들은 그 잠복기가 벌써 5일 또는 14일 이전에 이미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최소한 8월 초나 7월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때 감염됐던 분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8월 15일 날에 감염됐다라고 한다면 8월 15일로부터 5일에서 14일 정도 뒤에 8월 말쯤이나 돼야 그분들의 증상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고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8월 15일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됐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행사를 했는데 8월 14일, 15일, 16일 날 나오는 환자들이 어떻게 8월 15일 날 감염됩니까? 잠적기가 없습니까? 잠적기가 하루예요? 잠적기가 뭐 5시간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모든 교인들은 모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해갖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양성을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염됐다라고 보여주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똑똑한 국민들이 세계 어디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조선일보에 마침내 8.15 감염은 아직 대부분 잠복기, 그렇죠. 8.15에서 감염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잠복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발병을 한다든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확진자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8월 15일로부터 한 5일에서 14일 전에 이미 감염이 되어서 잠복기를 지나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8월 15일 날 감염된 사람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8월 15일부터 최소한 5일에서 15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잡고 그 근원을 추적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8월 15일 날은 감염된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잠복기다. 아직도 잠복기이다. 지금 발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광화문 집회 탓하지 마라 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죠. 이 고려대 의대 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다. 보통 5일에서 14일이라고 말합니다.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된 일들은 8월 14일로부터 적어도 5일 전인 8월 9일, 멀게는 7월 31일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증가의 원인이 그때 있다는 거죠. 8월 15일 날 행사가 이번 8월 14일, 15일, 16일 때 환자가 급증한 거에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걷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아닌데 의학적으로 그것이 원인이 아닌데 뒤집어 씌워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자가격리, 강제격리하는 경우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강제격리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받기를 원해야 받는 거지요. 증상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강제적으로 받게 할 수 있지만 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면 사흘간 61만 명을 찾은 해운대, 거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61만 명이나 다녀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 쳐 놀았어요. 마스크 다 벗고 놀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다 조사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은 검사 안 하고 8월 15일 날 집회 참석한 사람들만, 그때 발병했던 사람들은 벌써 4일에서 5일에서 14일 전에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던 것인데 왜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검사를 많이 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단체나 어떠한 그룹을 딱 선정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해운대 갔다 온 사람들 61만 명 다 모아다가 전수조사 다 해보면 거기서 엄청나게 또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도 증상이 없어도 양성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8월 15일 날에 참석했던 이 애국 시민들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러면 이 해운대에 갔던 61만 명도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벌써 뉴스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코로나의 숨은 뇌가는 대중교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마스크를 꼭 쓰고 대중교통을 하라고 하고, 본인들이 어땠습니까? 거의 다 정부 책임이죠. 정부가 어땠어요? 코로나가 거의 많이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유도한 게 어디예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유도한 게 바로 정부 아닙니까?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다 전수조사 해야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니까요. 지하철 타보세요. 밀폐된 공간에 다 같이 숨 쉬고 있잖아요. 야외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음식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식점 가서 식사할 때 마스크 쓰고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커피 드실 때 마스크 쓰고 커피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식사 전후로는 마스크를 쓰고 있겠지만 식사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가끔은 식사하다 뭘 튀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스크 벗고 계속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잖아요. 밀폐된 공간 내에서 서로 3, 4, 5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건 안 위험할까요? 무방비 음식점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박원순 씨 장례는 5일장을 치렀잖아요. 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여기 이해찬 씨 마스크도 안 썼네요. 사진 보세요. 마스크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자, 박원순 씨 장례 절차를 5일간 이 코로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5일 날 우리 애국 시민들 집회 참석했던 분들 전수조사해서 다 코로나 검사한다? 박원순 씨 장례에 왔다 간 사람도 다 전수조사해서 다 검사해야죠. 거기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타겟을 딱 정해놓고 한쪽에서만 계속 검사하니까, 한쪽에서만 계속 환자가 나오니까 그쪽이 범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4일, 15일, 16일 발병하는 것은 그 전에 5일에서 14일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미 감염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8월 15일 날 감염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잠복기 중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5일에서 14일 뒤에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7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로 한번 따져 가봤죠. 한 8월 15일을 기준, 8월 14일을 기준으로 한 5일에서 14일을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럼 8월 7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나라에서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오늘 오후 6시부터 소모임 금지 등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 자, 교회가 예배 이외에는 아무런 소모임도 갖지 말라고 이렇게 강화 조치를 취했었는데 7월 말경에 이것을 해제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카페에 모여서 또 교회 안에서 소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교회가 주범이라고요? 아니, 교회 소모임을 갖게 해준 게 정부 아니에요. 8.15 무슨 집회가 문제라고요? 법원이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집회를. 자, 자기들이 허락해 주고 자기들이 강화 조치 해제하고 쿠폰 줘가면서 음식점 가서 많이 사 먹으라고 쿠폰 돌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이렇게 했던 게 어디예요? 그렇게 했던 자들이 정부 아니에요. 정부가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제가
면접본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반드시 온다. 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제2의 코로나, 제2 유행이 올 걸 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무 대비도 없고 있다가 유행이 또 시작되니까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해놓고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제2 유행이 올 수도 있으면 거기는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다 풀어놔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와서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와서 국민 탓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교회 조사해보니까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이 많이 있다. 누가 원인 제공한 건데요? 정부가 원인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100%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방역을 소홀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국민들이 8.15 때 모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8.15 광장에서 모였던 야외 집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많은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동 3사를 통해서 KT, LG, SK 이런 이동 3사를 통해서 8.15 집회의 참가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정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동 3사가 이 문정부한테 자기들의 고객 정보를 넘긴다는 거죠. 그럼 동선 파악이 되니까 그때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참가자들을 색출하겠다는 건데 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정보를 정부에 넘긴다? 그것도 집회에 참석한 걸 색출하기 위해서 코로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는 그 원인 14일, 15일, 16일 급증했던 원인은 8.15 집회가 절대로 아니라 그랬습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쪽 교회에서 또 참가했던 사람 색출해갖고 계속 검사해가지고 양성 반응 확진자 나오면은 이것 봐라 이렇게 많이 전파됐다. 니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을 정해갖고 다른 집단을 정해갖고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면 거기서도 그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이동통신 3사가 정보를 문정부에 넘긴다? 이거는요, 말도 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한 가지를 딱 보면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오늘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대한민국이 이미 굉장히 많이 공산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공산화가 되지 않은 국가, 사회주의 국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국민들이 집회에 나가는데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들이 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뒤집어 씌워서 마녀사냥을 해가지고 통신 3사한테 그 통신 자료를 국민들의 정보를 받아오겠다? 그걸 또 넘긴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통신 3사 다 고발당해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객 정보를 그렇게 넘깁니까? 그 무슨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8.15 집회 때 걸린 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야 거기서 얼마큼 감염이 이루어졌다가 역학적으로 추적이 되는 거지요. 지금 발생하는 모든 환자들은 다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 환자들이죠. 잠적길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죄진 것도 없고 확증된 것도 없고 발견된 것도 없는 게 불가능한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동 3사가 고객 정보를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친다? 공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도 다 무시하고 법률도 다 무시하고 국민이 갖고 있는 자기의 권리도 다 무시하고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국가. 자, 보세요. 두 번째, 홍콩에서는 어땠습니까? 홍콩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중국 정부가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땠어요? 이 홍콩 이동통신사들한테 홍콩 시위 참가자들을 색출해서 정보를 공안에 넘기라고 중국이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넘겼어요. 왜?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안 넘겼습니다. 홍콩도 그 중국의
사실포레한 그 권력의 아래서 그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 이동통신 회사들이 고객 정보를 이 공안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넘긴다? 홍콩만도 못한 나라가 되는 거죠. 홍콩보다도 더 많이 공산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만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만도 못한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이 정부가 왜 이럴까요? 물론 자기들의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죠. 국민들의 저항권이 이제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 정권 유지가 힘들어질까 봐 그러는 건데, 이들의 아킬레스건은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다 끝나요.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거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선거인데, 그걸 밝히기를 묻어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결국에는 먼저 본 영상에서 제가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결국은 부정선거 묻어버리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4.15 부정선거, 4.15 총선이 100%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검표를 안 하고 있는 것, 넉 달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 것, 6개월이 마지막 6개월 안에 해야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요. 벌써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8월 15일 날이 4개월 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재검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검표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1차적으로 증거죠. 왜냐하면 재검표를 4개월 동안 안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법원이 무슨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재검표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뭉개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다 무시해버려요. 그냥. 자, 이것만 봐도 부정선거인 게 확실한 거죠. 부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왜 뭉개고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최대한 빨리 그거를 재검표를 해서 의혹을 밝히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이렇게 재검표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어. 왜냐하면 그거를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어떻습니까? 의혹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재검표해 왔던 것이 사실 이거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만 재검표가 4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들은 부정선거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동 3사의 고객 정보를 뺏어 와서 이 집회에 참석했던, 또 그 집회 중에 하나가 또 가장 큰 집회 중에 하나가 4.15 부정선거를 우리 국토본에서 했던 집회 아닙니까? 민경욱 의원을 필두로 해서 했던 집회가 가장 큰 집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자, 그것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색출해갖고 코로나 전파자로 마녀사냥 해가지고 묻어버리고 이 분위기를 쭉 타고 가서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검표 뭉개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뭡니까? 자기들 본인들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 우리가 4.15 총선 때 부정선거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말 듣기 싫어요? 선관위 이런 말 듣기 싫습니까? 저한테? 빨리 재검표 하세요. 재검표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저 같은 사람의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얘기할 겁니다. 온 국민 나가서 얘기할 거예요. 재검표 안 하는 것 갖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통신사에서 고객 정보 가져다가 이 참여했던 사람들 핍박하고 압박해서 이런 분위기를 쭉 끌고 가가지고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거 다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이미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4.15 부정선거를 끝까지 물고 들어줘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파헤쳐야 되고요. 끝까지 요구해야 됩니다. 재검표 빨리 하라고 해야 되고요. 조사하라고 해야 되고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건 해야 돼요.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입니다. 왜냐? 이것은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밝히면 저 정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